엄마, 이번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결혼식까지 아직 기간도 남았고 회복할 시간도 충분하니까 이번에 얼굴 조금 손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뭐? 아니 그럼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성형을 한다는 거야? 정 씨는 여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예비 사돈이야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를 하고 있고 그걸 본인들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둘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성형을 권한다는 것은 다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니까 꽤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형을 예비시댁에서 해준다고? 그걸 왜 자기들이 정해? 아유, 나도 모르겠어. 혜진이 저 녀석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저걸 전하고 있더라고. 올해로 61세인 정윤희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 이제 막 28살이 된 혜진 씨를 시집 보내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성형외과를 한다면서 결혼 전에 갑작스럽게 딸의 얼굴을 손봐주겠다는 예비 시댁의 제안 때문에 무척이나 심란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정 씨 부부에게 있어서 딸이란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였고 딸의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자랑스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딸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늦게까지 대학원을 다닌 덕에 취업이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사 조금 자리를 잡았고 그들 품에 여전히 어린 딸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에 정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정 씨 또래 친구들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 딸의 나이가 어린 편인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엄마, 참 신기하지? 오빠랑 나는 결혼식에서 만나서 인연이 된 거야. 신부 측 하객, 신랑 측 하객으로 말이지. 오빠가 먼저 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연락처를 알아봤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대강 듣긴 했지만 당시에는 딸이 그다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정 씨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겠거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 쪽 남자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았다고 하니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어떻고? 헌데 내용을 들어보니 정 씨는 괜시리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예비 신랑은 강남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의 경영본부장으로 병원의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딸과 예비 신랑 사이에는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더더욱 아끼고 예뻐하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정 씨의 친구들은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어머머, 네 딸 진짜 복 터졌다. 강남에 성형외과 경영하는 집안이라니. 웬일이야? 실제로 이런 혼사가 있긴 있구나.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은근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요즘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비슷하게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유독 잘 살거나 기울어지는 형편이라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딸은 아직 30도 안 되었고 요즘의 아가씨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비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예비 신랑은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고 아무래도 한 번은 얼굴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정 씨와 남편은 직접 사위를 만나본 후 생각보다 꽤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위는 굳이 인사를 드리겠다며 집에 찾아왔고 이날은 정 씨와 남편 모두 크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사위는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평소 딸로부터 정 씨 부부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지 건강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혜진이에게 듣기로 아버님께서 어깨 쪽이 무척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같은 지병이 있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정형외과 원장님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다며 사양하긴 했지만 이날 정 씨 부부를 위한 건강 보조식품도 사오고 여러모로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나 혜진이나 둘 다 겹치는 지인이 있어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축가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유독 밝아 보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굳이 지인들을 좀 귀찮게 하면서 연락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딸이 좋은지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차차 정씨 부부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네. 외려 나이차가 있어서 더 우리 혜진이한테 잘해줄 수도 있지. 이처럼 사위 나름대로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정씨 부부까지 배려하는 모습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면모를 알게 되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비 사돈댁은 큰 성형외과를 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 시기까지는 1년 정도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며 예단이며 이런 것들은 아직 상의 중일 때였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죠. 당연히 상견례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단지 딸만 예비 시댁에 가끔씩 왕래하며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아주 잘해주시고 아무래도 성형외과여서 그런지 미용 쪽으로 가볍게 시술도 해주겠다는 말도 들었다더군요. 엄마도 내 결혼식 전에 가볍게 뭔가 미용으로 해봐. 어머니께서 다 봐주시겠대. 에이, 엄마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날 화장만 화려하게 하면 되지. 뭘 그래.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나는 어머니가 이것저것 보시더니 나중에 제대로 견적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 내가 그 정도인가 싶긴 했어. 근데 여기서 정씨는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도 예쁜데 뭘 손을 대려고 해. 그럴 필요 없어. 너희 시댁이야 그걸 업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뭐하러 견적을 봐달라고 해. 그러면서 정씨는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건 그냥 웃어넘길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다소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엄마, 이번에 병원에 들려서 잠깐 간식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온 김에 이것저것 봐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빠랑도 얘기해봤는데 결혼식까지 아직 기간도 남았고 회복할 시간도 충분하니까 조금 손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뭐라고? 어디를? 진짜로 뭔가를 하자는 거야? 정씨는 여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간다고 생각했고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엄연히 예비 시댁에서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둘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성형을 권한다는 것은 다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니까 꽤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형을 예비 시댁에서 해준다고? 그걸 왜 자기들이 정해? 이거 나만 답답한 거 아니지? 혜진이 저 녀석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저걸 전하고 있더라고. 이때 딸의 생각이 궁금해진 정씨는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너 정말로 얼굴 손을 대려고. 근데 만에 하나 한다고 했다 쳐.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엄마, 나도 예전부터 코가 조금 컴플렉스이긴 했어. 어머니는 보자마자 단번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더라고. 조금 만져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던데. 여기 연예인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다녀가고 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하려고. 엄마는 모르겠다. 네 아빠도 그렇고 우리는 좀 반대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단번에 갑자기 얼굴 전체를 손보는 건 좀 무리잖아. 돈도 많이 들고 다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대뜸 예비 며느리 고쳐주겠다는 것도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정씨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자 딸은 다소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이후로 딸은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가 수술 비용은 자기가 다 부담한다고 했어. 그냥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는 거야. 어떤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말한 건데 오히려 어머니랑 오빠는 우리 쪽이 이렇게 당황하는 거 보고 더 놀라실 것 같은데. 정씨는 그 말을 듣고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 결혼 준비에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겠다는 거냐? 뭐 네가 연예인처럼 빼어난 얼굴은 아니래도 엄마 아빠는 일생 그런 거 불만 없이 살아왔어. 너도 그랬잖아.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중대사를 앞두고 손을 대겠다는 거야. 하지만 딸은 이미 예비 시댁 쪽과 얘기를 맞춰놓았던 것인지 수술 날짜까지 정해놓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혹시나 해서 나도 후기 찾아봤는데 여기 대체로 결과 아주 좋은 곳이야. 그 정도는 간단하고 큰일도 아니더라고. 오히려 나 너무 예뻐져서 엄마 놀랄 수도 있을걸?
걱정 안 해도 돼. 겨우 그 정도 손본다고 이렇게 말리는 건 엄마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딸은 계속해서 정 씨를 안심시키려 달랬고, 정작 이 상황에 나타나야 할 사위는 정 씨 부부를 보기 조금 민망했는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딸이 볼 때 정 씨 부부가 자기 예비 신랑을 혼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만나게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 씨는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며느리 얼굴을 고쳐주겠다는 시댁이 어디 있어? 그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긴다. 아직 사돈도 안 됐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네. 그냥 하지 말라 그래.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지? 네가 봐도 그렇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사돈 안 되면 어쩌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어떡해? 지들이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라면 이 결혼 한동안 보류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서서 고쳐주려고 할 정도라니. 며느리 얼굴이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거지. 본인은 뭐 얼마나 잘났대? 그게 뭐 중견 여배우처럼 피부 반짝반짝하고 미인이긴 하더라고. 그런 일 하려면 관리 엄청 하겠지. 그래서 더 우리 혜진이가 성에 안 차게 느껴지나 싶고 괜히 내가 다 기가 죽더라고. 하지만 다른 친구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윤이야. 뭘 고민하는 거야? 나는 진짜 너무너무 부러운데? 너 진짜 너무 좋겠다. 나 같으면 기회라고 덥석 잡겠어. 이게 우리 딸 얘기라면 나는 딸뿐 아니라 나까지 같이 가서 봐달라고 하겠다니까. 뭐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좋아. 나는 전부터 너 부러웠다니까. 예비 사돈이 대형 성형외과를 하는 데면 살면서 외모 관리할 때 덕볼 일 많지 않겠어?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하고 여러모로 좋지 뭐. 결혼 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준다니 얼마나 젠틀하고 멋진 시댁이냐고. 정 씨는 두 친구의 극명한 반응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도통 이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말 맞다나 혜진이 그 녀석의 인생이니 내가 더 나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가 돼서 확실치 않은 길로 자식이 가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는 걸까? 그러고 있는 사이 날짜는 점점 더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리 시댁이 권했다지만 이제는 딸의 의견도 더해져 수술 날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원해서 간다고 하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하겠어. 잘 다녀와라. 기왕 하는 거 잘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사실 마음이 쓰여 예비 사돈에게 한번 연락해 볼까 했지만 딱 한 번 지나가듯 보고 인사한 뒤로 괜히 연락을 주고 받기가 민망했습니다. 결국 딸은 그렇게 병원에 가기로 했고, 정 씨 부부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차로 데리러 와달라던 딸이 수술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먼저 걸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벌써 데리러 가야 해.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엄마 여기 반찬 좀 더 조리해두고 가려고 했는데 왜 그래? 그런데 딸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었고, 정 씨는 뭔가 버튼이 잘못 눌려진 줄 알았습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끊으려던 차에 뒤늦게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이 말에 정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손에 들고 이고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왜? 왜 그래?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 뭐가 이상해?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왔어. 지하철역으로 그냥 막 걷고 있어. 딸이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시작 전에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뒤늦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생각을 바꾸다니, 이렇게 쉽게 뜻을 바꾸는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기분이 좀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딸은 지금은 정신이 없다면서 다시 지하철역으로 나와 택시를 타겠다더니 한 30여 분 지나 정신의 가게로 도착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도착한 딸의 말을 듣고 정 씨는 눈앞이 순간 어지러워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야? 네 얼굴을 갖다가 광고하려고 그랬다니? 너 확실히 들은 거 맞아? 이건 무슨 소리래니? 연신 인상을 찌푸리며 물을 겨우 마신 다음에 이야기를 털어놓은 딸을 보며 정 씨는 내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1시간가량 앞으로 돌아가 그 당시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있던 딸은 그곳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신부도 전 여자친구 때랑 비슷하네. 그때도 성형시켜주고 모델로 쓰더니 결국 헤어졌잖아. 그래도 그쪽 애가 좀 더 이쁘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 군데나 손봐주나 봐. 원래 같으면 원장님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드님 나이가 보내 아니게 꽉 찼잖아. 3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 뭐. 다 맞춰주면서 얼굴 예쁘게 만져주고 며느리 될 거니까 가차없이 광고로 내보내겠지. 그래, 솔직히 신부 입장에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큰 소리 내겠어.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번에도 광고로 나간다는 말 절대 안 했을걸? 나중에 따지고 들면 결혼할 건데 이 집 사람 될 건데 뭐가 문제냐고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한번 대판 뒤집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고 좀 정신 차리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사람 참 안 변해. 딸은 여기까지 듣고 무슨 말인지 실감나지 않았고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오빠는 나 말고 이전에도 파혼한 여자가 있었나 봐. 그 사실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 여자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검소한 여자를 좋아하셨고 버릇없게 굴어서 헤어지게 됐다. 자기는 그 여자한테 미련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거든.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얘기래? 근데 아까 그 간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손보기 전후로 사진을 갖고 광고에 사용했고 그걸 갖고 그 당시 여친이 병원에 따지니까 그러면서 큰 싸움이 났었나 봐. 그때 소리 지르고 난리쳤나 본데 오빠는 나한테 그 얘기를 전혀 다르게 했더라고. 정 씨는 이때 뒷목을 잡다 못해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니까 그건 둘째치고 너더러 그렇게 예쁘게 해주고 돈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더니 그 대신에 병원 광고로 쓰려고 했다는 거지? 너는 그런 말을 들은 게 없고? 나는 몇 번이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간호사분들 말로는 나 말고도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광고로 나가고 나서야 알았대. 이걸 어머니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계속 있기도 왠지 내키지 않고 겁이 나고 어떻게 엄마? 나 그냥 와버렸는데. 정 씨는 이때 침을 꿀꺽 삼켰고 목이 너무나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안 돼. 안 될 일이지. 잘했어. 거기서 네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잘 왔어. 그나저나 정말 기가 막히다. 정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에게는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빠랑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떻게 엄마? 이제는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고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했습니다. 네 남자친구랑은 네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네 예비 시어머니랑은 엄마가 얘기를 해야 할 거고. 일단 전화는 받아봐. 그리하여 딸은 심호흡을 하고 예비 사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딸이 성형을 거부하자 예비 신랑의 태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어투더군요. 스피커폰으로 내용을 들어보니 꽤나 난감하다는 티를 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이미 시간이랑 다 잡아두고 예약도 해주시고 몇 번이나 상담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전화도 안 되고 지금 다들 놀랐어. 그게 오빠 나 수술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졌어. 그래서 왔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나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 보고 있자니 딸이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 정 씨는 작게 입모양으로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데스크에서 들었던 얘기를 전하라고 말이죠. 딸은 말을 더듬어가며 그러면서도 떨면서 그 이야기를 예비 사위에게 전했고 그때부터 예비 사위의 반응은 다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뭐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박 간호사가 그런 거야? 잠깐 그 시간에 데스크에 있었던 게 누구지? 진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저기 오빠 일단 그게 사실인 거야? 나 오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왔어. 이렇게 와버린 건 미안해.
그런데 사위가 거기에 대고 하는 말도 그렇게 시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옛날 그 여자친구랑은 그런 일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는 당연히 어머니가 사전에 고지했어. 그런 걸 말도 없이 하셨을 리가 없잖아. 여기서 정씨나 딸이나 둘 다 얼굴이 굳어졌고 딸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광고를 하기는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광고에 사용되는 거 맞았어? 여기서부터 사위는 말을 빙빙 돌렸고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꼭 사용된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아마 제시를 하실 수도 있지. 그만큼 혜진이 너를 좋게 보셨고 며느리가 될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좋은 일이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건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너무 사전에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오빠. 이건 엄청 중요한 거잖아. 그럼 광고에 쓰실 수도 있다는 거네?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막 하고 싶진 않았어. 오빠랑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고, 그런데다가 나중에 그렇게 쓰인다니. 나는 더더욱 이제 하고 싶지 않아졌어. 혜진아, 얘기가 왜 자꾸 똑같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부담 가질 거 없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너는 이렇게 설명도 없이 먼저 돌아가 버린 건 정말 애 같은 행동인 거야. 그 부분부터 어머니한테 사과를 드려야지. 이거 듣고 있다 보니 깜빡하면 정씨가 듣기에도 딸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들을 뻔했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딸을 설득하려 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씨는 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자네, 나 옆에서 다 들었는데 그럼 자네 어머니랑은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전화 좀 연결시켜 주겠나? 이 말에 예비 사위는 멈칫하더니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당황할 거 하나도 없네. 어른 대 어른으로 얘기해야 하니까 자네가 어머니한테 내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던지 아님 내가 연락을 하도록 번호를 알려주던지 해. 빨리 통화해보고 싶네. 그리하여 얼마 안 되어 예비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저도 이렇게 통화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척 고상하고 조심스런 말투로 이야기를 꺼낸 예비 사돈은 갈수록 말의 내용이 험하게 들려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꽤 인지도도 있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지만 남의 딸을 이처럼 면전에서 은근하게 무시하다니 그 앞에서 계속 주눅 들어 있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혜진 씨가 그렇게 가버려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간호사들한테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뭐 다시 날짜야 잡으면 되겠지만. 근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요. 그게 오해가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우리 딸 얼굴에 손 떼는 거 원치 않았어요. 사돈이야 그쪽 일 하시면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굳이 고쳐가면서 뭘 어쩌도록 하긴 싫더라고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요. 광고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예비 사돈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봐서 상황이 좋게 나오면 서로 좋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대외적으로 아주 좋은 일 아닌가요? 저도 우리 예비 며느리 생각해서 예쁘게 해주는 건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양쪽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나 혜진이나 그렇게 동네방네 광고되는 건 싫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얼굴도 그냥 놔두고 싶네요.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잘 살아왔으니까요. 어멈, 물론 저도 좋다고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걸 본 것도 아니고 조금만 두어 군데 손본다는 건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 정도는 수술도 아니고요. 그러게 이런 얘기는 부모인 저랑 진즉하셨어야지. 사돈께서 그냥 물 밀듯이 밀어붙이고 게다가 얼굴 여기저기 광고한다는 말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충 대답하시고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너무 불쾌하고 저희 남편도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안사돈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듣자 하니 진짜 경우가 없으시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저희 하는 일을 두고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이게 뭘 불쾌하기까지 보실 일인가요? 우리가 아주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시네요.
이렇게 안사돈과 정씨의 대화는 계속 쳇바퀴 돌리듯 굴러갔고 결국은 안사돈이 바쁘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씨는 뭔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었고 찝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의 결혼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싶었지만 이미 딸은 충분히 상처를 받았고 마음 가누기가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딸은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정씨는 이제 더 망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파혼하자. 이건 끝을 보자는 거야. 그래야겠지, 엄마. 나도 어머니 전화를 받으니까 대책이 안 서서. 정씨를 이렇게 대쪽같이 결심하게 만든 것은 예비 사위와 사돈으로부터 전혀 생뚱맞은 요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딸이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많이 떨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더군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대신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때만 해도 딸은 아직 자기 예비 신랑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고 둘이서 잘 풀고 결혼을 쭉 진행해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자꾸 어머니랑 통화를 해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대뜸 나한테 조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야. 그게 뭐야? 설마 뭐 하지도 않은 수술비나 이런 거 엉뚱한 걸 청구한 건 아니지? 그게 거의 그거나 맘먹는 제안을 하셨어. 정씨는 여기서 또 휘청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우리 집이 우스운지 누구네 집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겪게 해도 다들 난리를 칠 판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본인들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단이랑 혼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거든. 근데 갑자기 혼수랑 결혼식 비용 얘기를 꺼내는 거 있지. 말로는 간소하게 해도 된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너무 이상해. 정씨는 의아해하며 뭐라고 했더냐고 묻자 딸이 답했습니다.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오빠랑 둘이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면서 혼수 내용을 아직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자기네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집안이긴 한데 너무 간소하면 좀 그렇지 않냐는 거야. 괜시리 트집 잡으시는 것 같았어. 정씨는 황당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고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야. 아예 정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제 오빠가 오랫동안 병원 경영에 신경 쓸 텐데 혼수에 안마 의자나 고급 와인 냉장고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 생각도 못했던 걸 갑자기 끼워 넣으시는 거야. 정씨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와인 냉장고는 또 뭐냐며 본인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와인 냉장고랑 또 뭐 말도 안 되는 품목을 자꾸 끼워 넣으시는데 황당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 다 무슨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말하시는데 들으면서 나도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 근데 더 웃긴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딸을 괴롭히기로 했던 건지 예비 사돈은 계속해서 딸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엄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던 게 뭔 줄 알아? 결혼식 비용 얘기까지 꺼내시는 거 있지? 시댁에서 반 정도 부담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었거든. 우리는 이제 식장들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안 된대.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렇게 다 맞출 순 없다고. 신혼집은 본인네가 할 테니 이쪽 비용은 우리가 냈으면 좋겠대. 정씨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뒤늦게 저렇게 난리야? 신혼집은 그럼 뭔데? 뭔 100억대 집이라도 해준대? 그걸 떠나서 뭘 저렇게 세세하게 목록을 적어가면서 갑자기 쪼아대는 거야? 딸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고 속상한 게 느껴졌고 정씨는 속으로 이 결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어쩐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딸이 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예비 사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방관하는 듯한 모습에 정씨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네 잘난 오빠는 지금 아무 말도 없어? 네 예비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모르겠어. 그 전화도 오빠가 자기 엄마랑 통화해보라고 한 거니까 아마 같은 뜻인 것 같아. 나 전화 받고 너무 기분 나빠서 그 뒤로 오빠랑 통화 안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엄마. 결국 크게 맘먹고 예비 사돈의 병원에 찾아갔던 정씨는 아마 향후 수년간은 잊지 못할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상처가 될 이야기였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말 덕분에 이 결혼을 무자르듯 잘라냈습니다. 뭘 찾아오기까지 하셔서
이렇게 따다다 쏟아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자면요. 그댁 인물 없는 딸을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데 계속 떽떽거리며 따질 때부터 상종할 집안은 아니란 생각은 들었죠. 애초에 급이 안 맞는 결혼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나씩 주석을 달아주면서 따님한테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장난하세요? 내 딸이 무슨 여기 꾸며주는 장신구도 아니고 뭘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게 뭔데요? 당신들 눈에요? 내 눈에는 내 딸이 제일 최고고 제일 보기 좋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그쪽이 뭔데 난리예요? 아이고 됐어요. 시끄럽고 머리만 아프네요. 남의 영업장 와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불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뭐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쩌실 건데요? 저야말로 할 말 많아요. 거기 잘나신 따님 덕분에 수술 스케줄도 뭉개지고 다 준비해뒀는데 그것도 비용 청구할까 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대신 처음에 예정해뒀던 수술 비용은 다 주셔야 해요. 알겠죠? 뭐요? 하지도 않은 수술을 우리가 왜 내야 해요? 이거 보자 하니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러자 예비 사도는 손짓을 하면서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이후 실장 같은 사람이 들어와 그만 나가셔야 한다며 정시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치사하게도 사도는 이런 비겁한 얘기를 정씨에게 직접 하지 않고 또 딸을 통해 전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울면서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아까 전화로 뭐라고 한 줄 알아? 혼순이 뭐니 다 됐다면서. 결혼은 끝났다면서 대신 수술비 청구는 하시겠다네. 이걸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씨는 설마 했지만 진짜 이렇게 돈을 내놓으라 할지 몰랐기에 심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 수술비? 어이가 없네. 아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뭐? 대체 수술비를 얼마나 청구하겠다는 거야? 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2천만 원이래. 프리미엄 관리랑 홍보 모델 비용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거라고. 정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쳤네. 홍보 모델이 대체 무슨 말이야? 그딴 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집어치우고 나왔는데? 이거저거 되는 대로 다 갖다 붙였네. 세상에 2천만 원이라니? 그걸 우리가 왜 내야 하는데?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 그냥 다 주고 끝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정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딴 돈 줄 필요 없어. 엄마가 당장 알아볼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꼭 끝을 보겠어. 결혼 파토 내는 마당에 하지도 않은 수술비를 청구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씨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이며 여기저기 직접 발품을 뛰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 알아본 내용을 듣고 정씨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동의가 필요했던 내용이며 이처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들은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정씨 역시 고통을 받았듯이 불법 청구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정씨는 그간 예비 사돈과 나눴던 대화, 사위가 딸을 설득하던 내용의 문자들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저쪽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엄마가 알아보니 우리한테 수술비 청구할 수 없다더라. 그게 당연하고 맞는 거지. 우리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너를 힘들게 했던 내용들 전부 다 모아놔. 그리하여 며칠 뒤 정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시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딸에게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댁 측은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이 나가게 되니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 예비 시댁 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백기를 들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고 정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마음 많이 힘들었겠지만 다시 단단하게 먹어. 너 아직 어리고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빨리 털어내서 다행인 거야. 다시는 그런 인간들과 엮이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야. 알았어, 엄마. 나도 이제 다시 내 일로 돌아갈래.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겁먹어서 당장 일을 관두고 바보같이 저 돈들을 내가 벌어서 갚을 생각을 했지 뭐야. 이런 일을 겪으니 진짜 사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잘 생각했어.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겪었으니 어쩌겠어? 최대한 그때그때 잘 대처하고 앞으로 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맷집을 잡고 키우면 되는 거야. 그리하여 정신에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에서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해졌고 정신적 배상도 받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깔끔하게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딸도 본업인 유치원 교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시 아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채 1년이 안 되어 정씨는 딸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 여자네 병원? 폐업 위기에 시달린다고? 응, 엄마. 저렇게 큰 곳이 갑자기 폐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이 최악이긴 한가 봐. 나 몰랐는데 우리 쪽 소송을 그렇게 빨리 마무리 짓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간호사들도 그렇게 앞에서 말할 정도면 약간 자기네 병원 불안하단 식으로 말했었거든. 뭐 때문에? 전에 너처럼 억지로 얼굴 손봐준다고 했던 그 일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자들 중에서도 무단으로 광고를 쓰거나 해서 항의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근데 계속 병원에서 모른 척하고 차단하고 들어주지 않았다더라. 거기에 쌓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커진 모양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정 씨가 생각하기에도 그 예비 사돈이 생각하는 수준을 보면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멋대로 손보고 말도 없이 광고에 쓰려고 했고 그걸 갖고 따지니 가당치도 않은 혼수를 요구하며 압박을 줬으니까요. 게다가 그걸 싫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청구했던 것까지 보통 사람의 상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지금 뭐 소송이라도 당하고 그런 거야? 지금 장난 아닌가 봐.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지금 병원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래. 이 말을 들으니 차라리 그런 일이 있어서 딸이 그쪽과 연을 맺지 않게 된 게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고생은 심하게 했을지언정 그래도 딸이 착지한 곳은 안전한 가정이 되었으니 그나마 낫다며 정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딸의 인생에 있어 좀 더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대처하는 경험이 되었기를 정씨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